많이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연예인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젊고 예쁜 여자가 나이가 지긋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남자 돈이 많나 보네. 저 남자 능력이 좋나 보네.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진 않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애착 관계가 틀어져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10살 차이, 띠동갑 차이 나는 커플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여자들은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위에 말한 것처럼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등등 이처럼 뻔한 이야기들로 우리 오빠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먹진 않을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3가지, 저 바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많은 남자의 중후한 느낌의 잘생긴 얼굴이라고? 결국 얼굴이었어. 라고 분노하며 좌절하고 탄식을 내뱉는 오빠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한 잘생긴 얼굴은 나이 많은 오빠들만이 가질 수 있는 중후한 느낌의 와인 같은 잘생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중후함은 젊고 어린 남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나이 많은 남자들만의 축복인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 많은 남자의 중후하고 잘생긴 외모에 본능적으로 끌려합니다. 이처럼 남자의 얼굴이 와인처럼 잘 늙고 중후한 느낌을 풍기며 잘생겼다면 나이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외모가 전부이고 남자는 능력이 전부란 말이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여자도 능력을 갖춰야 하고 남자도 외모를 갖춰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의 잘난 외모 하나만을 보고 좋아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여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와인이 아니고 막걸리라서 중후한 잘생김이 전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며 좌절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관리하면 외모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예인처럼 잘생겨질 순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본판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중후한 멋쟁이 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오빠들을 위해서 중년 남자 외모 관리법에 대한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뻔한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두 번째, 나이 많은 남자의 능숙한 스킨십. 나이 많은 남자들은 스킨십 또한 남다릅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 여자가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할 때 등등 모든 면에서 능숙합니다. 남자의 그런 능숙한 스킨십을 받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또래 남자나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남자들에게선 받지 못했던 안정감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정말 이 남자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킨십에서도 이런데 밤에 잠자리를 가질 때의 스킨십은 말해 뭐 할까요? 어쩌면 전 이미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오빠들의 스킨십에 매료되어 있는 여자인 걸지도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자 경험이 많고 능숙한 남자들은 여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할지 포인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가 끝나고 나면 여자들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한 나이 많고 능숙한 남자의 스킨십에 한번 맞들리면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4년이 지났는데도 13살 차이 나던 오빠의 스킨십이 가끔씩 생각나곤 하니까요.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제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유튜브 특성상 너무 진하고 수위 높은 이야기들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 넓은 오빠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남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남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자는 남자와의 나이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배울 점과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할 때 상사와의 어떠한 트러블이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이가 비슷한 남자는 단지 위로를 해주거나 공감을 해준답시고 같이 욕을 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남자는 위로와 공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미 많이 해본 남자이기 때문에 상사의 입장은 어땠는지 이야기해주며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줍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더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 밖에도 가족 관계나 친구와의 문제에서도 이해의 폭이 넓고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러한 나이 많은 남자의 어른스러운 모습에 여자들은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 많은 남자는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다 보니 여자를 다루는 매너도 좋고 사회성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나이 많은 오빠들은 센스도 정말 뛰어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서 이러는지 잘 알고 어떻게 달래줘야 화를 풀어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때도 여자의 의견을 너무 물어보기만 하기보다는 여기 삼겹살이 진짜 맛있다더라 당장 가자 라고 말하며 센스 있게 여자를 리드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행동하는 남자의 리더십에 여자는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나이 많은 오빠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이 많은 오빠들은 제가 기댈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투정도 받아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라보지 못하는 통찰력으로 바라봐서 해결해주고 제가 하지 못하는 일도 척척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하트가 뿅뿅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대로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남자는 저와 정신연령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남자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가 성적인 매력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거의 대부분 나이 많은 오빠들과 연애를 해왔고 앞으로도 나이 많은 오빠들만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은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조금 외롭지만 언젠가 찾아올 내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이 많은 남자의 중후한 느낌의 잘생긴 얼굴. 2번째, 나이 많은 남자의 능숙한 스킨십. 3번째, 남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최대한 저희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저 경험을 녹여내서 여자들이 나이 많은 남자를 왜 좋아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빠들의 나이가 몇이던 간에 나이 어리고 예쁜 여자들에게 충분히 잘 먹히는 멋쟁이들이란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자기위안을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은 1년에 평균 약 140번 정도, 여성은 53번 정도 자기위안을 한다고 합니다. 즉,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약 2.6번, 여성은 일주일에 1번 정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이죠. 이 같은 사실은 2021년 8월 17일 허핑턴 포스트 영국판이 성인용품 브랜드인 우머나이저가 전 세계 17개국 14,5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위안 생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을 보도한 X 내용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남녀 자기위안 격차가 6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이 설문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더 자주 자기위안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욕구에 잠식되어 버리면 다른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할 때 야동을 보거나 상상을 하면서 해결한다고 해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나 홀로 행위에 관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많이 공유되지만 여성들은 친구와도 공유하는 걸 꺼려하죠. 사회는 점차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둘 사이의 성관계뿐 아니라 혼자 욕구를 해소하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들 스스로 나 홀로 행위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 숨기려고 하죠.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여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혼자서 욕구를 해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파트너에게 나 홀로 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해보셨다면 어떤 질문들을 해보셨나요? 아마도 일주일에 몇 번 해? 어떤 식으로 해? 뭔가를 보면서 해? 한번 내 앞에서 해봐 등과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 1점 여자도 할까?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 할까? 여성신문과 성인용품 브랜드인 우머나이저가 공동 기획해 2020년 6월 9일부터 15일 동안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402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여성의 97.1% 2,333명은 자기위안을 해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64.5% 1,504명과 성관계보다 자기위안을 더 선호한다고 했어요. 자기위안 경험이 없는 여성은 2.9%의 59명뿐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기준 자기위안 횟수를 보면 일주일에 2에서 3회 자기위안을 한다는 응답이 36.1% 843명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한 달에 2에서 3회 22.3%, 한 달에 1회 6.6%, 거의 매일 4.1%, 최근 6개월간 한 적 없음 2.2% 순이었습니다. 2점 여자는 주로 무엇을 보며 할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야동을 시청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들의 사진을 보거나 혹은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욕구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뭘 보면서 셀프 만족 타임을 가질까요? 일단 여자도 남자와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사진도 보고 야한 글도 보고 동영상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들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남자가 동영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얼마나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나오는지, 즉 시각적 자극이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라요. 똑같이 동영상을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주로 보는 영상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로맨스랍니다. 여자들은 남녀 간에 달달하고 로맨틱한 서사가 있는 걸 원하거든요.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도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셀프 만족 타임시 보는 걸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1 여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여성을 위한 동영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는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거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꽤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에는 여자들이 원하는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달달하고 로맨틱한 서사를 갖추고 있답니다. 여자들은 로맨스물을 보며 감정선이 최고로 고조되는 장면에서 자신이 멋진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는 커다란 대리만족과 함께 성적인 흥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선을 유지한 채 셀프 만족 타임을 갖는 여자들이 꽤나 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시각적 요소보다는 남자가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지 그 로맨틱한 분위기에 따라 성적으로 흥분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2.2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 이런 영상을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여성들 중에도 이런 영상을 보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브리검 형대학교의 프랭클린 포젠 교수는 커플 1234명을 모집해 평상시에 야동을 얼마나 보는지 물어본 뒤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지금까지 관계했던 파트너의 수 등등을 물어봤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동을 보는 남녀 비율이 남자들은 26%, 여자들은 2%였습니다. 물론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자는 94%, 남자는 58% 정도가 야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떤 여자가 볼까요? 여자의 경우 야동을 본다고 답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욕이 훨씬 컸어요. 즉, 성욕이 강한 여자들의 경우 야동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2.3 로맨틱한 소설이나 만화를 본다. 그런 소설이나 만화는 사실 어린 여성들이 보다 선호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주로 10대나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로맨틱한 소설이나 만화를 보며 여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멋진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듯한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 욕구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런 소설이나 만화 속에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현실과 동떨어진 로맨틱한 내용이 여자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3.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셀프 만족 타임을 가질 때 가지나 애호박, 오이 등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자의 그곳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인데 그런 거 잘못 넣으면 상처나고 감염되고 큰일 납니다. 그건 사실 동영상에서 남자를 흥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랍니다. 실제 가장 흔하고 여자들 대부분이 자주 하는 방법은 역시 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지도 않고 간편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항상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의 60% 이상이 손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여성은 기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기구를 보고 반려장난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생각보다 반려장난감을 이용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반려장난감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자신이 어떤 기구를 썼고 어떤 게 좋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기구는 간편하고 쉽게 절정에 도달할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대단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고 그 성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씻을 때 샤워기 수압을 이용하며 하기도 합니다. 샤워할 때 자기 위안을 하면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에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이런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한 여성 잡지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샤워 호스로 혼자 욕구를 해소해봤던 여성 60% 이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당신이 몰랐던 여자 자기위안에 대한 진실 3가지. 1. 여자도 할까? 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 할까? 2. 여자는 주로 무엇을 보며 할까? 여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본다. 로맨틱한 소설이나 만화를 본다. 3. 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손으로 한다. 기구를 사용한다. 샤워기 수압을 이용한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 했던 바로 이 운동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악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운동이라도 잘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실 경우 당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운동과 최고의 운동법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항상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도 타고 수영과 등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렇게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당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뇨병이 악화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동이 부족했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더더욱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잠깐, 지금 당장 그만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을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운동과 최고의 운동법 3가지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한 환자분의 경우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씩 조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운동하셨지만 혈당 측정을 해보니 조깅을 할 때마다 혈당이 오히려 올라갔고 아침 식사를 하시니
또 혈당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반면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운동을 하니 공복 혈당은 물론 아침 식후 혈당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만 특이한 것이 아닌데요. 기저질환이 전혀 없던 운동선수의 중거리 달리기를 한 직후의 혈당을 측정해보니 혈당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건강과 심폐기능이 좋아서 혈당이 조금 올라도 건강에 무리가 없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잘못하면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은 열심히 할수록 혈당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의 스트레스에 맞서서 혈압이 오르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요.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과 같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이와 같은 호르몬들은 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바로 포도당 신생합성, GNC이라고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혈당의 적정량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힘들고 지치도록 운동하시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이랍니다. 어떠신가요? 잘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에는 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신의 여러 근육을 움직여서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최대화하는 유산소 운동, 근육의 힘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려주는 근력 운동,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에는 가급적 이 3가지 운동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각각의 운동에 최적의 운동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은 숨이 차지 않아서 당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운동의 효과가 최고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호르몬 GLP-1의 수치를 측정한 결과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 후에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크게 증가했답니다. 게다가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생성을 자극해서 혈당 수치를 크게 낮춰줍니다. 또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서 혈당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잠깐! 그럼 식사 전과 후에 언제 걷기 운동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식사 후입니다. 연구 결과 식전의 걷기 운동은 오히려 혈당을 상승시킨 반면 식후에 15분 정도의 간단한 빠른 걷기만으로도 혈당 수치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답니다. 게다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좌뇌와 우뇌의 자극을 골고루 주게 되면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최고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간 약간 빠르게 걸어주셔서 혈당 관리에 최고인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가끔 근력 운동이 혈당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시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의 저항성 근력 운동은 꼭 챙겨서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할까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고 둘레가 길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요. 식후에 간단히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신 후에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로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양질의 단백질도 충분히 챙겨 드셔서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는 운동으로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혈당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가자미근이라고 불리는 종아리와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풀어주시면 피로도 덜하고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당뇨의 최악인 운동과 최고의 운동법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의 효과가 높아져서 혈당이 낮춰질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 후에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숨이 가득 찰 정도의 격렬한 운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으로는 식후에 약간 빠르게 걸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 허벅지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종아리를 자주 풀어주시면 참 좋답니다. 어떠신가요? 혈당을 위한 운동법을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